백두대간 인문기행 76화 고개 편입니다.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령 구비마다 한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주풍령 고개 남상규였습니다. 한반도 백두대간 대구산을 벗어나면은 소백산까지 유달리 고개가 많습니다. 고개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화룡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후 삼천갈래들이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문화를 전달했고 고개마다 애완과 수많은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소백산 덜머리까지 대충만 열거해도 뼈제, 우두령, 괴광령, 추풍령, 조령, 큰제, 이화령, 하늘제, 중령, 시니트제, 기지제, 개머리제 10개가 넘습니다. 고개란 마루대나무의 능선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넘어가기 쉬운 길목입니다. 고개를 높이와 험한 기준으로 영, 현, 제, 치, 티 전면사를 붙여 불렀습니다. 왜 사람들은 힘든 고개를 넘었을까요? 인간의 본능이며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백두대간을 넘었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고기에 비유하며 한 고비 넘길 때마다 고비를 넘기듯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참 굴곡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적에 나무꾼 할아버지와 손녀가 삼년고개 아래 살았는데 삼년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은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옛날 얘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는 장에 가거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늘 3년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고개를 넘어가려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 깜짝 놀라 할아버지는 그만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3년밖에 살 새 없겠구나. 크게 낙담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근심하다 병으로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거 아닙니까? 손자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어 먹고 환하게 울건 얼굴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3년 고개로 가 10번을 더 넘어져 3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개는 우리의 예환이 서려 있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어 입신양면한 사람도 있고 고개를 넘어 시집간 처녀도 있고 고개 넘어 비면횡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개마다 도둑이 많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어병이 들풀처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백두대간 고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추풍령은 충북과 경북을 잇는 고개로 소설가 오영수는 가을바람이 소설한 추풍령이라는 단편소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풍령의 높이가 221m에 불과해 조령이나 중령에 비해 훨씬 넘어가기가 수월하고 비교적 낮은 고개였습니다.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일설에는 과거를 보러 갈 때 추풍령과 중령을 피해서 갔는데 추풍령으로 가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낙방한 영남의 선비들이 핑계거리를 찾다 붙인 듯 합니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위해 제일 먼저 추풍령을 주목했습니다. 경부선 철로 개통으로 서울과 영남 지방에 오가는 핵심 고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고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와 부산 초랑의 경부선 공사를 시작해 3년 4개월 만인 1905년 1월 1일 조선의 경부선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1905년 9월 11일 부산과 심원원식 기간에 백길이 열리고 1906년 4월 3일 서울 어주간 706km가 개통하며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며 너일전쟁의 승리와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 약탈과 수탈의 고개였습니다. 이보다 10년 전 1894년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동학 농민군 10만을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416.4km의 경부선 공사를 완공하고 기념으로 주풍령에 기념탑을 세웠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신립의 부장이었던 장지현은 어병 2,000여 명을 이끌고 황간을 따라 주풍령으로 진경한 외장 구로다의 기만을 맞아 치열하게 싸워 물리쳤고 다시 침략해온 사만의 왜군은 동생 장호영과 함께 싸우다 전력의 열세로 장렬히 전사한 곳이 주풍령이기도 합니다. 뼈제는 예로부터 도적이나 사냥꾼이 많아 잡아먹은 동물뼈가 길에 쌓였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신풍령이라고도 하는데 주풍령을 본떠 바람도 쉬어가는 새로운 고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치령이라고 하는 덕산제를 넘으면 민주지산 무란리 계곡으로 들었습니다. 무란리 계곡은 백두대간 야생동물의 낙원입니다. 고라니, 고소리, 사양노루, 담비, 싹, 고순도치, 붉은 배새매, 새매, 청호반새, 희귀종들이 보금살입니다. 야생동물이 많으며 호랑이도 있을 법한데 얼마 전까지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1998년 4월 1일 민주지산에서는 특전사 부대원 6명이 훈련 중 동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곳이 민주지산입니다. 소의 머리를 닮은 우드령은 1592년 7월 17일 임진왜란 어병장 김면의 어병 2,000여 명을 내복시켜 왜군을 물리친 승리의 현장이며 필자가 백두대간을 종주할 때 삼도봉에서 우드령까지 무척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우드령에서 차량 지원을 하던 후배가 산을 내려오는 필자를 보고 웬 피골이 상접한 해골 하나가 배낭을 메고 산을 내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방령은 영남의 선비들이 선호한 과거길입니다. 주풍령을 넘으면 떨어지고 해방령의 방자가 하격자 명부방입니다. 붙는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붙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황희장군 박일용은 어병을 모아 왜군에게 대항한 곳이 해방령입니다. 백두대간 중령은 669m의 높은 고개로 신라 아달라 이사금 때 쭉쭉이라는 사람이 닦아서 중령이라고 불립니다. 고구려의 장수왕 때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뻗어 중령이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를 쳐서 중령을 신라가 빼앗아갔습니다.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긴 김춘추가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고구려를 찾았을 때 연개소문은 중령 이북 땅을 돌려주면 백제를 칠 군사를 빌려주겠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중령입니다. 결국 김춘수는 옥에 갇히고 다 아시다시피 선도회에게 뇌물을 쓴 김춘추는 그 유명한 기토지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고구려를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문경세제의 쟤는 고개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며 나는 새도 넘어가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에서 세제라고 불렀습니다. 통상 우리가 쓰는 영남은 고개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큰제는 제가 크다의 큰제라고 불렸고 이화령은 높이 548m의 백두대간의 고개인데 예전에는 고개가 험하고 산짐승이 자주 출몰해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넘어갔다 하여 이우리제로 불렸습니다. 신장로가 개통되고 이화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중국 만주의 이울의 산령과 통한다고 합니다. 고조선은 북쪽 산마루에 천재당과 함께 신당을 설치하여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고 이우리제는 바로 이 영산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주 화령장 전투는 동독산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곳입니다. 1950년 7일 연일 후퇴하던 17년대 연대장 김희준은 화령장 고개에 매복하고 있다. 파죽지사로 남침하는 북한군 15사단을 개무시켜 낙종강 전선 교두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백두대간의 고개는 싸움과 다툼이 한많은 고개였습니다. 우리는 늘 들불처럼 일어났고
고개 넘어 희망을 찾아 고개를 또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